네, 안녕하세요. 꼴닷컴의 정지은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영상 주제를 두고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를 보여드렸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에 있는 김현우 선수와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인터뷰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가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약간 코로나가 독일에서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한 것들을 좀 컨텐츠로 많이 담지를 못했어요. 다시 그냥 기사 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기자 수첩이라고 하죠. 경기장이나 이제 선수들 취재를 하면서 제가 항상 들고 다녔던 수첩을 마침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기자들은 경기장에 나가서 저렇게 메모를 하며 취재를 하는구나, 저렇게 인터뷰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시즌 동안 이제 취재를 하면서 쓴 수첩이고, 네. 한번 같이 보면서 그동안의 시즌 어땠는지 제가 주로 취재했던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축구 선수들은 또 독일에서 어떻게 이제 제가 취재를 했는지 그거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독일어로 축구로 푸스발 이렇게 적혀 있고 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정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 첫 번째 장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기사를 쓸까를 고민을 했던 흔적이 보이네요. 이제 첫 번째 화요일 손흥민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수요일에 이제 바이언 레알 이렇게 보니까 저기네요. 아우디컵 작년 여름에 뮌헨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토트넘이 뮌헨에 와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뮌헨에 와서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토트넘이 굳이 오지 않아도 제가 이제 어차피 뮌헨에 사니까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손흥민 선수가 와서 더 재밌게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황의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도 이때 제가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저기 이적을 했잖아요. 보르도로. 그때 아마 보르도 기자회견이 잡혀 있었는데 기자회견인지 인터뷰인지를 이제 보르도 구단이랑 컨택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보르도로 가는 그 교통편이 제 개인 스케줄이랑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아마 못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토트넘 레알전 이제 그 아우디컵 1라운드 경기를 취재를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뭐를 물어봐야 하나 그 믹스트존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경기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물어볼지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적었다가 막 지운 것도 있고 왜냐면 이렇게 적다 보면은 가끔 굳이 이걸 물어봐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지웠고 그래서 보니까 경기 소감 저는 이제 믹스트존에서 선수들한테 질문을 할 때 경기 소감을 가장 먼저 물어봐요. 경기 소감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나가는데 네, 경기 소감을 물어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다음 장에 넘어간 건 또 7월 31일 아우디컵 이제 둘째 날이에요. 이 아우디컵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저기 페네르바체, 토트넘, 레알,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네 팀이 이제 이틀에 걸쳐서 아무튼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레알에도 이겼고 또 바이에른 뮌헨한테도 승부차기로 이겨서 아우디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프리시즌이 곧 친선 경기 개념이라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시즌 전에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건 분명히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한 게 소감? 그 다음에 프리시즌 우승컵이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도 했었고 그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이틀 연속 뛰었는데 몸이 무겁진 않았냐. 그리고 레알전에서 팔을 조금
그 전에 훈련에서 다쳤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팔은 괜찮냐고 물어봤고 이거를 근데 그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그때 승부차기 할 때 손흥민 선수가 토마스 밀러 선수랑 막 약간 수다를 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때 못 물어봤어요. 사실 특별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경기의 의미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 아주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기에는 좀 대회 자체가 너무 친선전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좀 질문을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랑 헤르타 베를린의 첫 번째 라운드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제가 이날 명단을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벤치에 글쎄 어린 선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 19에서 올라온 선수도 있고 2군 선수도 있고 아무튼 1군 선수는 선발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 골키퍼에 올라히 빼고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 개막전 벤치에는 누가 앉아 있었나 제가 봤더니 2군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메모를 했던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막판에 필리페 코티뉴 선수를 임대로 영입하기 전에 영입이 너무 없었어요. 특히 공격진이.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아리엔 로번이랑 프랑크 리베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 둘의 영향력이 엄청 컸던 이 팀이 공격진을 강화하지 않고 시즌을 시작하는 건 엄청난 도박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뭐 너무 선수가 없다고 좀 공개적으로 좀 불만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라는 거는 2018-19 시즌 그때 개막전 벤치를 보니까 벤치에 로번, 레온 고레츠카, 하메스 지금 에버턴으로 이적했죠? 그 다음에 산드로 바그너 선수가 이제 하고 중국 갔다가 은퇴를 선언했죠. 그리고 훔멜스 지금 도르트문트에 있죠. 그 다음 하피냐 벤치가 이랬습니다. 그 전 시즌 개막전에도 벤치에는 2군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게 골키퍼였고 그 전 시즌 2016-17에도 벤치에 2군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전 시즌 2015-16 없었고 2014-15에도 벤치에는 2군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소재로 잡아서 써야겠다. 그래서 이걸 좀 따로 메모를 해뒀던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첫 기사에 이제 드러난 문제점 몇 개, 잘한 점 몇 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다름슈타트에 막 이적을 했을 때 그때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백승호 선수 그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인간극장 컨셉으로 해가지고 영상도 찍었고 그때 이제 백승호 선수 기사를 이제 몇 개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당시 이제 독일 취재진들이 그때 제가 왜 갔냐면 그 다름슈타트 관계자랑 제가 한창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에 저기 독일 기자들이랑 미니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때 네가 와서 그것도 취재를 하고 또 너가 통역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당장 갔죠. 가서 이제 승우 선수랑 좀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좀 영상을 하루 동안 승우 선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찍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취재진이랑 같이 기자회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기는 했는데 어쨌든 믹스존 앞에서 좀 미니로 진행을 했어요. 취재진도 그때 3명인가 2명이 와 있었고 그래서 그때 통역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저도 좀 질문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기사를 좀 냈고 영상을 좀 어떻게 찍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막 좀 가벼운 질문들을 좀 던져가지고 자기소개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한자 뜻은 뭐야? 다름슈타트 첫인상은 어땠어? 독일에 와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약간 이렇게 좀 재밌는 질문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백승호 선수의 평소 모습을 좀 이끌어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 해서 승호 선수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런 컨셉의 영상을 모 브랜드에서 이미 찍었대요. 그래서 다른
컨셉의 영상을 뭘 찍을까 하다가 그냥 아예 브이로그 컨셉으로 뭐 어떻게 뭐 밥 먹는 모습, 뭐 운전해서 어디 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찍었고 그렇게 해서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인간극장 컨셉의 좋은 영상이 나왔죠. 그리고 이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 했을 때 진행했던 믹스존 질문지인데 보면 이제 경기 소감 빠지지 않고 있죠. 경기 소감이 있고 그 다음에 3분 코치진 설명. 이거는 이제 하프타임에 그때 당시 코치진이 황희찬 선수의 어깨를 이렇게 싹 감싸 안고 진짜 한 3분 동안 뭐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저는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여기 부상 때문에 리그랑 포칼 포함해서 2경기 연속을 못 뛰다가 이때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귀한 기분 어땠냐. 그리고 이때 그 고글이 등장을 했어요. 고글 끼고 훈련도 했고 고글 끼고 경기도 뛰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죠. 그리고 마침 그때가 리버풀전 전이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면 첫 챔스고 또 리버풀 굉장히 거대한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때 아무튼 잘했죠. 그래도 리버풀전은. 이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랑의 경기였는데 그때 바이른이 이기다가 막판에 골을 먹고 비겼어요. 그러니까 바이른이 이기고 있었고 사실 그때 1분 남았나 2분 남았나 얼마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시간에 바이른이 실점을 하는 확률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두가 기사를 완료를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포털에 쏘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막판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기자석에서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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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자석 분위기가 원래 좀 그래요. 왜냐면 다시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막판에 얼른 수정을 해서 기사를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아마 에르난데스가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그때 줄레까지 부상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센터백이 2명이 아예 사라진 그렇게 된 경기고 잘츠부르크 대 나폴리 경기가 나왔네요. 이제 뭐 이렇게 라인업도 그렸었고 어김없이 믹스전 질문지도 근데 글씨가 이래요. 뭐 진짜로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잘 쓸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무튼 경기 소감을 물었고 그 다음에 PK를 만들었는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PK를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안 차고 홀란드 선수가 찼겠죠? 홀란드 선수가 차가지고 이제 PK 만들었는데 뭐 본인이 차고 싶지 않았나 이런 것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중에 제일 잘 풀렸던 거 뭐 제일 잘 안 풀렸던 거 그런 것도 물어봤고 그때 이 경기장에 관중이 3만 명이 몰렸어요. 그만큼 이제 잘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건데 체감이 되나? 그때는 너무 된다고. 그러니까 잘츠부르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에 있는 축구 팬들이 모두 자기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굉장히 기대하는 걸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때 이제 차범근 감독인데 제가 주말에 그 다른 슈트 가신다 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 좀 인터뷰를 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충분히 거절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쉬러 오신 거고 그다음에 좀 그냥 경기 편하게 즐기러 오신 건데 괜히 제가 가가지고 저 기자인데 누구누구 기자인데 인터뷰 혹시 가능하시니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프랑크푸르트 계시다 왔냐, 뭐 백승호 다른 선수 지적했는데 이 선수에게 이번 이적은 어떤 이적일까, 뭐 어떤 조언을 해주셨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잠깐 그냥 썰을 풀면 그때 저는 사실 백승호 선수 경기를 취재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차범근 감독님을 이제 만나러 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자석에 앉아서 진짜 계속 그 관중석 어딘가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관중석만 봤어요. 계속 관중석 보는데 경기 시작한 5분 후인가? 이렇게 착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뒷모습만 이렇게 보면서 계속 누구랑 내가 선배랑 아무튼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야겠죠? 잘 인터뷰 뭐 저기는 잘 해주시나요? 뭐 기자들 괜히 피하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막 여쭤봤는데 좋으시다고 그냥 한번 편하게 다가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고 감독님한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 뭐 꿀닷컴 정재은 기자인데요. 하니까 당연히 좀 왜냐면 경기 보러 왔는데 기자가 와가지고 막 인터뷰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그랬는데 그래도 엄청 정중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감독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 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감독님의 그런 말씀을 제 기사에 담아도 되겠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감독님이 일단 옆에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앉았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얼마 전에 감독님께서 쓰신 그 칼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손흥민 선수랑 포옹하는 그 영상을 당시에 제가 찍었다라고 하니까 엄청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찍었냐고, 그걸 어떻게 포착을 해서 찍었냐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 저를 처음에 경계하시던 그런 분위기가 조금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때 조금 이제 대화를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진행한다기보다 그냥 정말 대화를 나눴어요. 그냥 백승호 선수 다른 시즌 와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되게 많이 뛰고 저 나이에 많이 뛰어야 할 텐데 많이 못 뛰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니까 감독님께서도 너무 탁월한 이적이었다. 그리고 다름슈타트는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구단이다. 감독님도 다름슈타트에서 비록 한 경기지만 군대 때문에 아무튼 뛰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때 전반전에도 그렇게 대화를 나눴고 후반전에도 그렇게 대화를 나눴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좀 그때 만족스러운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뭐 분데스리가 백승호 선수뿐만 아니라 뭐 지동원, 권창훈, 이재성 이렇게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당시 레버쿠젠 함부르크에서 뛰던 그 당시의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제이든 산초 선수 기사 하나 쓰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메모를 했던 거. 그리고 또 바이에른 뮌헨 경기장 갔는데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엄청 빅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취재진이 진짜 80명? 70명? 그 챔스가 되면은 100명이 넘어요. 정말 엄청난 취재진이 몰려요. 이제 선수 누구 나오면 우르르 가가지고 그 선수한테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믹스트 존이라고 불러요. 바이에른은 위치를 못 잡으면 여기서 위치를 잡는 얘기는 선수 바로 앞에 서지 못하면 그냥 못 듣는다고 봐야 돼요. 일단 선수들 목소리 자체가 크지도 않고 되게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크지도 않고 그 한 선수한테 기자들이 30명, 40명씩 이렇게 몰려드는데 특히 뭐 레반도프스키나 뭐 윌러, 노이어 약간 이런 주축 선수들 잡히면 엄청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선수 앞에 서지 못하면 그냥 제가 그래서 주로 그래서 위치를 놓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좀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막 누구 나오면은 누가 잡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쪽으로 쫙 가가지고 먼저 그 앞에 서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또 선수마다 친한 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꼭 그 친한 기자 앞에서 써요. 그럼 미리 그 친한 기자 옆에 가서 좀 있는다던가? 아무튼 그런데 가끔 제가 한번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놓쳤어요. 다른 선수가 얘기 듣느라고. 그래서 진짜 비집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원래 이렇게 녹음기가 있거든요. 얘인데 이걸 항상 저는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녹음기 따로 들고 다니는 이유가 핸드폰보다 얘가 이제 그 녹음되는 그 범위 그게 더 커가지고 잘 잡고 그래서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근데 그때 제가 레반도프스키 위치를 놓쳐가지고 이게 팔을 뻗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으면 얘가 그 앞까지 다는데 뻗을 수조차 없는 그런 빈틈이 없는 그런 뭔가 담장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망했다. 왜냐면 그때 레반도프스키가 골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때 이 얘기를 듣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 수첩을 꺼내가지고 들리는 대로 그냥 적었어요. 정말 안 들렸는데 정말 그냥 들리는 대로 적었는데 그때 이제 적은 게 그때 한창 게르트 밀러 그 70년대 게르트 밀러가 40골 한 시즌 40골을 넣은 거를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달성하냐 마냐 그때 한창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그때 아직 먼 얘기다. 나에게는 24골이나 부족하다. 언젠가 내가 35골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이르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마침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좀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박규현 부상 후 6주째 후반기 출격 예정. 그때 이제 박규현 선수 베르더 브레멘 저기 언더 23에서 뛰고 있는 박규현 선수가 그때 좀 기회가 좋았는데 그때 왜냐면 워낙 브레멘에서 좀 되게 믿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되게 다재다능하게 키우고 있는 선수라서 좀 원래 일본에서 뛸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부상을 입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죠. 아마 올 시즌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올 시즌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홈 경기를 한번 갔었네요. 제가 이청용 선수가 이제 보홈에서 이 두 시즌 안 되게 뛰었죠. 울산현대 중간에 갔으니까 그때 이제 보홈 경기를 가서 이청용 선수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 이청용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막판에 많이 못 뛰었잖아요. 거의 못 뛰었잖아요. 보홈에서 보홈 입단하자마자 에이스로 떠오르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오랜만에 그때 킬 취재를 갔을 때 믹스존 한 게 나왔네요. 이재성 올 시즌 달라진 이유 뭐라고 생각? 감독 교체가 미친 영향. 올 시즌 이후 계획은? 서영재의 존재.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 경기 전에 이제 뭐를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까 이런 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이후 계획은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이세상 선수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적설이 막 나올 때였으니까 좋은 팀으로 가겠죠? 이재성 선수 그러니까 킬 경기 끝나고 이재성 선수한테 물어본 그런 질문들. 경기장이 미끄러운 것 같더라. 공격 포인트가 오랫동안 없어서 수급한 적은 없나?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이제 이재성 선수가 대놓고 공격수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인도 좀 그랬거든요. 약간 부담감이 좀 있고 아무래도 공격수는 사실 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잘 해줬고 그냥 이재성이 평정을 했죠. 그다음에 세오한테 한 질문도 서영재 선수에게 한 질문도 그다음에 백승호 선수가 당시에 그랬다. 전반전에 37분, 38분을 뛰고 교체를 됐어요.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되게 늦게 나왔어요. 믹스존에도 다 씻고 이제 거의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한테 제가 혹시 100 안에 아직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올 거라고 헤어져 저는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건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백승호 선수가 이제 저를 보자마자 그냥 혼자 스스로 그냥 믹스트존 그 벽에 섰어요. 딱 서가지고 경기 그래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니까 아 뭘 수고해요. 많이 뛰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러면서 진짜 고개를 이렇게 탁 떨구더라고요. 좀 미안했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는 게. 근데 아무튼 끝까지 질문에 대답 다 잘 해주고 아쉽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뭐 자기가 부족하니까 교체가 되지 않았겠냐고 뭐 그렇게 그냥 덤덤하게 잘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이만큼 준비를 했었는데 다 못 물어봤어요. 그냥 몇 개밖에 안 물어봤고 기분이 워낙 안 좋아 보였어가지고 시작하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미넨에 와서 역시나 바이에른 뮌헨 취재를 계속 했고요. 어떤 경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전반전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수별로 이렇게 나름 정리를 했는데 그나브리 골 넣고 짚어 미쳐 죽음 뮬러 1사 월드컵 그러니까 그때 당시 월드컵 때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쿠티뉴 컨디션 굿 알폰소 도란 그만큼 잘했다는 뜻이겠죠. 사실 알폰소 선수는 못했던 적이 없을걸요? 윙백으로 나와서. 아, 오랜만에 권창훈 선수 인터뷰가 아니라 저기 경기 취재를 갔어요. 그래서 권창훈 선수를 제가 디종에 있을 때 취재를 몇 번 하고 프라이부르크 이적하고 나서는 거의 취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취재를 해서 좋았는데 아무튼 뭐 경기 소감 당연히 물어봤고 그 다음에 후반기 4경기 선발 뛰다가 오늘은 교체로 나왔다. 뭐 컨디션에 문제가 있던 거냐 그런 것도 물어봤고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도 적혀있는데 디종에서도 첫 시즌 자리 잡는데 어려움, 푸구도 마찬가지. 이겨내는 방식이 어떤 차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디종은 되게 프랑스 그러니까 리그앙에서 되게 강등을 걱정한 팀이었잖아요. 권창훈 선수가 있을 당시. 그래서 막 권창훈 선수가 막 진짜 멱살 잡고 캐리하기도 했고 약간 그런 팀이었고 그다음에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이런 것까지 바라볼 정도의 성적을 막 내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권창훈 선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프라이부르크는 너무 지금 선수들이 다 동기부여가 완전 쩍쩍 올라가 있고 약간 이긴다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내부 경쟁도 굉장히 심했대요. 그러니까 심했다라고 표현은 좀 부정적이게 들 수 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뭔가 신선한 동기부여? 그래서 이제 상위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싸우니까 뭐 그런 데서 새롭게 배우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한오버가 적혀있는데 지금은 말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정우영 선수 경기를 보러 갔을 때 한오버 스카우터 측에서 정우영 선수를 보러 왔었어요. 이거는 기사로도 나간 적이 없고 제가 기사로도 그때 이 스카우터가 당시에 뭐 나중에는 되겠지만 그때는 기사로 내보내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었어요. 지금 정우영이 저기 이렇게 봤을 때 뭐 프라이부르크에서 뛸 수 있을 것 같냐 나중에 돌아가서 물어봤더니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부 리그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3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3부 리그 수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우 선수가 3부 리그 수준은 아니고 분명히 그 이상의 선수인데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뭐 운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수는 정말 운이 좋아야 하거든요. 운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아야겠지만 2부에서는 어렵지 않게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뭐 그 이후에 한오버에서 딱히 정우영 선수에게 컨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 잔류를 하기로 했죠. 오늘 9월 3일 기준으로는 막 이런 거 경기장 뒤로 알프스 산맥이 또렷이 보일 정도로 맑았다. 강수량 0% 막 이런 걸 이제 막 가끔 상부에 이렇게 적어요. 약간 현장감이 좀 더 느껴질 수 있게.
이제 딱 이때 지금 이만큼 썼잖아요. 이만큼 때가 이제 코로나 전, 이제 코로나 후. 근데 진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정말 이 수첩 거의 뭐 3개월 동안 쓰지도 않았죠, 거의. 왜냐면 취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그냥 정말 라인업 있고, 결국에는 제가 다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취재하는, 그냥 누구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전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박규현 선수도 베르더브렘에 입단할 때부터 좀 취재를 해와가지고 박규현 선수 뭐 어떻게 요새 지내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봤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또 기사를 썼지만 케빈 하르 선수가 아우에로 엘츠게 비르게 아우에로 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적하는 과정들을 제가 또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거 여기다 다 적어서, 다 물론 제가 직접 같이 취재하는 거 다 전화 통화로 하거나 이제 메시지로 하거나 이렇게 취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3일 안에 계약하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케빈이 함부로 그런 계약 연장을 안 해가지고 올해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팀 소속팀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팀을 찾고 있다가 찾으면서 이제 계획을 하다가 아우의 골키퍼 코치 하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골키퍼가 2명밖에 없다. 근데 전준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필요하다. 왜냐면 골키퍼가 3명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3명. 그래서 한재가 필요한데 너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빈이 지금 제 팀이 없는 걸 알고, 그래서 케빈이 완전 흔쾌히 오케이 나 갈게 해서 간 거죠. 그랬는데 케빈이 너무 잘한 거예요. 거기서 기대 이상으로. 그래가지고 마침 아우에도 세 번째 골키퍼를 찾고 있었고, 마침 케빈이 지금 팀이 없고, 그러니까 케빈한테 진짜 전주훈련 가서 3일 만에 케빈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너 우리 팀 올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적이 된 거예요. 뭐 테스트 선수로 데려왔다던가 뭐 영입을 해서 데려간 거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머리수 채우려고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캐스팅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이제 아우에에서 이제 뛰기로 했습니다. 케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자 수첩 2019-20 시즌 분데스리가 기자 수첩이 끝이 났고요. 기자 수첩이라고 하니까 되게, 다음 시즌도 제가 사실 얼마나 취재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는 게 훨씬 재밌었고, 그때 더 많은 아이템도 냈던 것 같고, 네, 그랬는데 다음 시즌부터는 그래도 올해 3, 4, 5, 6, 7월보다는 더 많은 취재, 더 다양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요즘 코로나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독일에서 건강 조심하면서 더 다양한 기사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컨텐츠를 뭘로 할지 또 고민에 빠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